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하였습니다. 성주 국민 여러분들 앉아주세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사드의 전자파나 기타 문제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전혀 우회하지 않음을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발표는 성주 군민들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지방행정 호응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성주 군민들은 거리로 나섰고 모두 한 목소리로 정부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성주 입하기 전에는 딴 데서 이래 데모를 하면은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데모하는 사람들 왜 저랬냐고. 여자라서 깔보고 적하는갑다. 저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막상 성주에 이걸 겪어보니까 이번에 5월까지 보니까 정부에서 진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하는구나. 민주주법에서 민주절차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국민의 성주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참 좋다. 이래도 괜찮겠다. 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정부는 뭐 아무 국민의 그 목소리도 안 듣고 막 일방적으로 시야를 밀어붙여가지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살겠는 게 아니죠. 사드는 원스크다. 성주 군민들의 외침이 서울역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를 지켜내자.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평가도 없이 주민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어제는 후보지 오늘 바로 최적지 너무도 황당한 발표를 했습니다. 비장함마저 감도는 삭발식에선 성주 군수를 비롯해 많은 성주 군민들이 함께 결연한 의지를 다졌는데요. 성주 군민들이 반발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의 제대로 된 사전 설명이나 협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가 일본의 두 군데서 배치될 때 또 미국령 괌의 사드 포대가 배치될 때 수없이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1년이 넘는 장기간 환경 영향 평가를 했고 이런 어떤 거 합리적인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주민이 설득되거나 동의하는 이러한 수준에서 군사 무기가 배치가 됐습니다. 이런 게 국회에서는 아무런 결정이 된 거 없다는 말 한마디로 일체 다 생략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성주로 갖고 가서 성주 군민들을 압박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냥 동의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너무 쉽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이러한 저항을 예상도 못하고 일을 추진했다고 한다면 그 정부의 일 처리 과정이 문제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TK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드 입지로 확정된 성주 성산포대 대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공식 입장을 통해 성주군이 성주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하면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부적합한 성주 성산포대를 제외하고 적합한 부지를 행정적 절차를 거쳐 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제3부지가 거론되면서 성주 군민들 간의 갈등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40일자 촛불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촛불 집회에 와보십시오. 전혀 이 분위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강 체제에 우리가 몰아나서 우리끼리 충돌하는 이런 못난 국민이 되지 말자는 게 현재 편성되어 있는 우리 군의 다수의 주류입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나온 문안을 우리 그 투쟁위원회에 참석한 분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발표하게 했습니다.
근데 노광희 홍보단장께서 그걸 인지 못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안은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협의를 안 했습니다. 지금은 노광희 단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의결 안 된 안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는 하시고 우리가 무효입니다. 무효. 3일 동안 19일, 20일, 21일 3일 동안 다른 모든 안건을 제쳐놓고 이 제3부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숙제를 우리 스스로 분열하지 않고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경론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면서 3일을 보냈어요. 다수의 의견이 일단 받는 척 하자, 제3부지안. 그러면 제3부지안을 받는데 이제 성산포대 올 때는 마구 들어왔지만 지금은 행정 절차 거쳐야 될 거다. 주민 동의, 주민 설명회, 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다 거쳐야 될 것이고 이 문제를 국회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년 대선 국면 거치고 하면 결국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소소한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3부지의 문을 열어주는 순간 우리는 철회투쟁위원회가 아니고 사드 유치투쟁위원회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투쟁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사라지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명분 있는 투쟁을 이어가기 위한 성주군민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이 정치색을 뛰어넘어 성주군의 온 거리에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성주군 청업 광장이 촛불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오늘도 많은 군민들이 함께해 마음에 담은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아니 우리 안 먹는다고 너가 갔으니까 우리를 몰라 하면서 전기 끊고 화장실 못 사고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요? 우리가 놀러 와가지고 40여일 동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이 뜨거운데 세금도 다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 한 번 자발적으로 나와서 여기서 열심히 놀아가는데 그 개돼지들은 그걸 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뜨거운 열기 속에 그렇게 꺼지지 않는 밤이 계속됩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군민의 외침을 두고 중앙 언론들은 집단 이기주의니 외부 세력 개입이니 주민들을 호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와는 달리 성주 군민들은 비교적 차분하게 민심을 전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에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사드라는 무기를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리가 사람 손으로 몇 명이 잡아서 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평화 인간띠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성산포대에서 군청으로 딱 하나입니다. 하나로 출발하고요. 참가 인원은 지금 한 2,500명 예상이라 하고 있습니다. 평화 인간띠입기 행사의 출발 지점인 성주군 청업 광장에는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들은 언론에서 말하는 외부 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서는 외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이 다들 이제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사드 배치를 다 반대하기 때문에 외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는 아무도 거론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한반도도 지키고 저희 자식과 저희 모든 국민들이 화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거리로 나선 사람들. 성주군청에서 사드 배치 최적지로 알려진 성산포대까지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이어갑니다. 도로 위에도 이미 많은 시민들이 손에 손을 잡고 서 있습니다. 성산포대 앞에서도 인간띠입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길 위에 성주 군민들의 힘찬 울림이 메아리 칩니다.
먼 길을 돌아 울리는 이들의 목소리는 어디까지 전달될 수 있을까요? 이날 행사는 저녁 촛불 집회로 이어졌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참외 농사를 짓는 성주.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염려도 큽니다. 나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국익이 중요하기도 참 위험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나는 북한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까지 이렇게 꼭 해야 될까 좀 우려스러워요. 사람들의 우려는 곧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은 한국 방문을 취소하거나 한류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드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고 이렇게 되면 지역의 매력도랄까요? 또 외부 사람들이 보는 이 지역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특히 지역에 중국인 관광객들의 유치라는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 목표인데요.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은 중국 관광객들 유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군사기지가 있는 쪽은 아무래도 기피 시설이니까요. 지역에 대한 부정적 레퓨테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사드 배치는 지역 경제에 장기적으로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8월 4일 대통령의 제3부지 검토 발언 뒤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성주 롯데골프장. 이곳은 성주군청에서는 18km 떨어졌고 김천시 농소면과 남면에서는 불과 1에서 5km, 김천 혁신도시와도 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김천시에서도 사드 배치 제3부지 선정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국방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대한민국 사드 배치 적합한 곳이 성주에 있는 성산포대다. 가장 최적합지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고로 좋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만 5천 명의 성주 군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제3의 후보지로 옮기기 위해서 검토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의 신뢰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김천 시민뿐만 아니라 성주 군민도 못 믿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믿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무기 체계로 알려져 있는 사드. 하지만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여러 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 미사일이 발사돼서 이런 탄도를 그리면서 이제 목표에 다가가게 됩니다. 이 하층 방어, 그러니까 떨어지는 순간에 하는 그 종말 단계라 그러죠. 여기에 그 요격 체계가 높은 고고도에서는 사드, 저고도에서는 페이트리어트 3가 있는데 알려진 바로는 사드 체계가 가장 신뢰도가 높은, 요격 성공률이 높은 체계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자신들의 기지 방어를 위해서 이미 7개 포대를 생산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주로 이렇게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신뢰도는 아마도 그 미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면 자연스럽게 증명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장에서는 어떻게 미사일이 날아와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날아올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험한 데이터들을 보면 대부분 이 발사된 미사일, 그러니까 적의 미사일이죠. 가상된 미사일 자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는지를 다 가르쳐주고 미사일을 요격했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실제 땅 위에서 이렇게 쏙 붙여서 파는 방식이 아니라 비행기에서 낙하시키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실제 미사일의 어떤 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실전에서의 상황과 전혀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과연 그런 방식을 가지고 미사일을 100%
맞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라는 것이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괌에 사드가 하나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스스로도 아직까지 거리대 미사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도 실험해 보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미사일이라는 거죠. 정부의 제3부지 검토 발언 이후 이번엔 김천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이날 김천시청 앞이 촛불로 물결을 잃었습니다. 글쎄요, 뭐 저희가 사드 온다고 해서 저희도 쳐다보고 했는데 저희 나라에, 우리나라에는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뭐 사드 적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안전이 우선이기도 하지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까지 우리나라에 배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드의 최저 요격고도가 40km죠. 예. 그 40km 위로 날아가야 되고 최고 요격고도는 150km입니다. 그러니까 사드의 요격 반경에 이렇게 있을 때 그 밑으로 쏴버리면 사드는 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평택, 수도권은 말 앞에도 없고 평택 이런 데가 이제 미군 기지가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 요격고도가 150km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사드 기지 후방, 예를 들면 부산 경남권을 유사시에 공격한다 그러면 그걸 넘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고 속도가 초속 2.5km 정도인데 예를 들면 노동 미사일의 낙하할 때 속도가 이 사드 요격 미사일의 속도와 비슷하거나 더 빠릅니다. 그리고 후방에 쫓아가는 게 불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설사 이게 완벽하게 가동이 완벽하게 성능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남북한은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종심이 대단히 짧기 때문에 북한 핵미사일을 잡는다고 하는 데서 사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북한이 공지에 몰려가지고 핵공격을 했다. 그럼 사드도 지금 무용지물이라고 말씀하셨고 방어할 그러면 수단이 없는 건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이 작심하고 쏘면 막을 방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결심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결심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대북 억제인 거죠. 너희들이 공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우리의 보복에 의해서 입게 되는 피해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의지를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북한이 그런 결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핵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땅에 떨어지는 그런 정치적 환경을 제거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고 북한의 핵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또 점진적으로 그것이 폐기될 수 있도록 그런 협상을 통해서 북핵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 가지 노력, 그러니까 대북 억제와 관계 개선과 협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이 툴을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북핵을 상대하는 것이 사드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확실하고 이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지난 9월 1일 천여 명의 김천 시민들이 국방부 맞은편 전쟁기념관 앞에 모였습니다. 사드 배치 제3부지로 성주 롯데골프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이를 반대하기 위해 국방부를 항의 방문한 겁니다. 시민 여러분, 국방부 장관 정신 번쩍 들게 하려고 지금 저희들 이 앞 건물로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어떤 입장을 전달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오늘 가는 거는 원칙 있는 국방연결 규탄하고 정말 시민에게 피해주는 사드 배치 결사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인가되지 않으시면 못 하십니다. 결국 국방부와 비공식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서로의 견해차는 참 멀고도 깊었습니다. 답답해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 양반들은 절대로 해롭지 않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아주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똘똘 뭉쳐서 우리 김천 시민의 자존심 반드시 지켜야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거짓말 못하도록 언론인 여러분 진실을 보도해 주십시오. 지난 5년간 이런
검토가 있었냐? 없었죠. 그거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했을지 몰라도 한미 간에는 전혀 고려한 적이 없고 박근혜 정부는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한다. 미국하고 협의도 안 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원칙으로 고수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왜 올해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넉 달 만에 다른 어떤 그 연구해 온 대책은 다 무력화되고 오로지 사드 하나만에 그냥 목숨을 거는 양상으로 이렇게 전략적 상황이 뒤바뀌었냐. 이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너무나 급격한 정책 전환이자 큰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검토 과정에서 매우 부실하고 어떤 절차적으로 비정상적인 과정이 있지 않았는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어떤 사드 배치 논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편협한 어떤 시각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개성공단 폐쇄처럼 뭔가 경제적으로 우리 스스로 손해를 보는 것임에도 북한에게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손해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거든요. 이런 것들은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외교적인 노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병행돼서 해야 될 것인데 조금 외통수 작전이라고 할까요? 극단적인 태도로 이런 것을 몰아붙임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대상으로부터도 뭔가 배척을 당하는 듯한 그러한 외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안보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정책, 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좀 받아들이는 시각도 필요한 것 같아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날 성주군청 앞 광장에서는 성주 촛불 노래자랑이라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빗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요제로 꾸미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 모토가 지금 투쟁은 즐겁게, 왜냐하면 좀 오래 갈 것 같고 끝까지 이길 때까지 싸워야 되니까 투쟁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마음도 한번 모아보고 추석도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한방 이런 걸 한번 모아보자. 저의 마음이 어떤 건지 다 같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노래도 부르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제 촛불 시위는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우리 집 앞에 문 나가면 낙동강이 때문에 맨날 거기서 놀았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이 낙동강이 내 수영장인데 물이 걸어버가 그 피해가 성주로 이사 왔더니 박근혜가 또 사드 갖다 놓는다. 나란 놈이 참 지독하게 재수가 없는 놈이 모인다. 새누리에 한 표 주면 다 잘 될 줄 나는 알았는데 몰표 주고 남은 것은 희망보다 배신일세. 비바람 불면 당신 두 손에 풍자와 웃음이 가득한 한바탕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긴 싸움, 지치지 않기 위해 즐겁게, 오랜 시간 함께할 동료들과 돈독하게 촛불 문화제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성주국민뿐이다. 오늘 투쟁이 해체 결의에 어째 오늘은 좀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투쟁이 해체 결의에 찬성한 투쟁위원들은 더 이상 투쟁이와 같이 갈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요. 뜻이 다른 이들이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더 단단히 뭉치기로 합니다. 성주군민들의 소통의 장이었던 성주군청 앞광장. 지난 60여일 동안 화나던 이곳이 어찌된 일인지 불이 꺼졌습니다. 성주군에서 집회 불어방침을 내려서인데요. 그래도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린 저녁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촛불을 나눠 들고 군청 앞마당을 한 바퀴 돌아 길가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거리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정든 고향,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매일 저녁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겠지요.
오늘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가 얼떨결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함께 촛불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뜻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이곳에 모인 성주 군민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사람들의 물결. 이곳은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아침이면 어디 있는지 모르는 희망을 찾아 길을 쓰고 버텨온 사람들, 서로 머금은 땀방울 등 뒤에 몰래 스며 하얗게 꽃을 피우고 말하지 못했던 슬픔과 내 앞에 놓인 절망, 그 속에 희망을 찾아서 하얗게 피어난 소금꽃, 눈부신 열매를 맺고도 가질 수 없는 슬픔에 다시 꽃을 피워내는 그대여. 뭐 갑자기 당했다고 해서 특별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대로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촛불이 군청에서는 어제 이 촛불이 사그라들기를 원했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민들이 어제부터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민들과 함께 우리가 이 촛불을 켜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막아내야지요. 그 사드 배치 반대하시는 이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다른 것보다 한반도에 필요가 없다는 게 이미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저러고 있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거는 백성들이 나서서 막아야지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드가 결국은 초래하는 것이 중국, 러시아 반발까지 포함한 군비 경쟁을 초래해서 오히려 안보를 위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안보 딜레마라고 하는 건데, 왜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데 주변국의 견제를 받고 안보 상황이 더 나빠지냐는 것이죠. 북한을 관리하는 중국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우리가 놓치냐는 것이죠. 그게 안보의 증진이 아니라 안보의 악화거든요. 결국 중국이라는 어떤 하나의 전략적 자산을 뒤로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안보라는 게 뭡니까? 주변의 여러 주변국을 다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북한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서는 거, 이게 안보의 성공의 지름길인데, 결국은 그 길이 멀어지고 사드 하나의 어떤 일시적인 위로나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안보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가는 길이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핑계입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서 다 정찰을 하고 감시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레이더가 이미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하는 것은 때를 쓰는 거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미국에 편입되는 것, 미국 편에 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우리가 나라에 배치된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것은 중국이 오히려 이걸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중국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사드 배치하고 나면은 더 이상 시비를 안 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격렬하게 반대하며 동북아의 긴장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한국에 배치된 AN/TPI-2가 중국의 미사일 정보를 추적해서 그걸 미국 측에 전달을 하게 되면 국제법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건 또 거꾸로 말씀드리면 국제법적으로 중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자유권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에 거기에 정면으로 휘말려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국가 안보상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단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중국과 미국 간의 전쟁이 났을 때 중국이 미사일을 한국에 안 쏘겠습니까? 안에 평택 기지가 있고 오산 기지가 있고 하는데 미사일 안 쏠까요? 이미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서 미국을 활용을 하고 있는 이상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위협이라는 겁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활용하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방부의 사드 배치 제3부지 발표를 며칠 앞두고 김천 종합운동장에서는 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사드 배치 제3부지로 성주 롯데골프장이 유력해지자 김천 시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성주의 성산포대가 대한민국의 최저값이라고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다시 제3부지로 거론되면서 김천 인근으로 온다는 것은 김천 시민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김천 시민을 우롱하는 잣대라고 생각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천 시민이 지금 뿔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피땀 흘려 지은 농사 이렇게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뜻을 모았습니다. 정말 국방부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사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 방위에 필요하면은 사드를 넣되 우리 시민이나 성주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장소에 이전해달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같은 달 김천역에서도 많은 김천 시민들이 모여 촛불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너무나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가 국민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로 결정된 지역 주민 그리고 인접 주민과의 갈등의 문제로 이 문제의 소지를 축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드 배치는 당연하다는 논리 하에 이 부분은 또 다른 어느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끝없는 국론 분열과 그리고 지역적 갈등만을 조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이 되는 이 사드가 철회될 때까지 저희들은 끝까지 촛불 집회를 할 것이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지 않고 북한을 찬양하지 않는 그 어떤 세력과도 저희들은 연대를 할 겁니다. 연대를 해서 결국은 최고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한반도 평화의 장애가 되는 이 사드 반대를 끝까지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끝까지 관철해 나갈 것입니다. 사드하고 평화하라. 저는 지금 여기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살려고 왔는데 여기에서 과연 계속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떠나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고 떠나면 어디로 가야 되나 서울을 가야 되나 외국을 아예 가야 되나 갈 곳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사드는 절대 오면 안 된다는 그 생각에서 여기로 집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점이 걱정되세요? 전자파가 일단 제일 걱정되고요. 그리고 네, 전쟁. 네, 저는 혹시나 정말 전쟁이 정말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평화롭고 즐거운 분위기지만 김천 시민들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주에 위치한 원불교 교단에서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제3부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성주 롯데골프장이 원불교의 성지에서 불과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성자로 알려진 성주 출신의 정산종사. 그가 태어나고 구도를 한 성지를 지키기 위해 원불교는 오늘도 성주 성지 수호를 위한 평화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마산 성지 환경이 배린다는 데 대해서 이것은 누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이것은 허락해서도 안 되는
어떤 당면한 측면이라고 봐야죠. 지금이라도 국가에서 그런 여러 지혜로운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평화기도식을 마친 후 400여 명의 신도들은 정산종사가 태어나고 구도하며 걸었던 길을 따라 걷는 성지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평화순례는 세계 인류화합을 담은 삼동윤리를 강조한 정산종사의 발자취를 직접 따라가 보는 행사입니다. 오늘 저희 교구에서 함께 하고 있는 평화순례길은 우리 정산 종사님께서 이곳에서 18세 스승을 만나러 전라도로 가셨던 마지막 길입니다. 성지순례 시작은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시작됐습니다. 평화는 원불교. 원불교는 평화다. 구호와 함께 출발한 사람들. 사드 배치 최종지로 거론되는 성주 롯데골프장이 보이는 길을 따라 걷는데요. 걸음마다 평화를 향한 기도의 마음을 담습니다. 그런 간절함은 청와대를 향하는 도로 위로도 이어집니다. 도보 행진 사흘째, 김천 시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를 전국 곳곳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도착할 때쯤 되면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 분, 두 분 오시는 분들이 뭐 100명, 200명,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수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시민들의 아픔을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서울에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은 피곤하고 발도 아프고 하지만 이게 아픔을 이겨내야만이 또 우리 시민들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뭐 참고 견디면서 이제 가는 중입니다. 뚜벅뚜벅 가다 보면 낮은 언덕도 높은 산도 넘게 되겠지요. 그렇기에 고되고 힘겹지만 희망을 찾는 걸음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결국 성주 롯데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방부의 공식 발표 없이 서면으로 전달된 결정 통보.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기에 성주 군민은 이번 결정에 다소 담담한 반응입니다. 성주는 의리 지켜, 초전도 지켜내자.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오늘 국방부가 발표한 소위 사드 배치 대체부지 평가 결과가 성주와 김천 주민의 투쟁으로 인해 사드 배치 당사국인 미국과 합의하지도 못하고 졸속으로 나온 결과임을 분명하게 확신한다. 같은 시각 김천 씨는 참담한 심경을 담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방부가 마침내 김천의 선전포고를 선언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 경상북도가 우리 김천을 헌신작처럼 내버렸으니 입증되었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따라주셨을까요? 그 이제 그 국방부가 일단 뭐 인체 피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피해가 정말 어떻게 없는지 이런 걸 우리가 그 설명을 그 친구들이 안 해주잖아요.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사드 아무 이상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얘기만 하지 과학적으로 뭐가 증명된 게 있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라. 아니면 그 토론회를 한번 해서 이게 사드 괜찮다라고 그런 걸 안 해주잖아요. 지금 국방부에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그거를 또 뭐 일각에서는 이제 사드 괴담이라고 하는데 안 좋다 얘기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안 좋은갑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성산포대 안 좋으니까 이동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 괜찮다면 피해가 없으면 성산포대 하라는 얘기죠. 왜 옮겨가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시민들은 이게 피해가 있다라고 그 괴담을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돼 있죠. 어느새 하나둘 모여드는 사람들. 오늘도 촛불의 밤이 계속됩니다.
저희는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막상 닥치고 보니까 진짜 완전 멘붕이라 그러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지경으로 오다가 지금 110일 넘게 120일 가까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주 국민들 모든 마음은 사드 철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화를 지향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무당 정권 물러가라. 썩지 말자, 썩지 말자, 썩지 말자, 썩지 말자, 썩지 말자, 썩지 말자, 썩지 말자. 성주 롯데골프장에 위치한 성주 초전면 소성리. 이곳엔 대대손손 고향 땅을 터전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척에 사드가 들어온다니 주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져만 갑니다. 우리나라가 한 번도 운용해보지 않은 이 전자파를 사드를 국민에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 국방부는 빠지고 미국 국방부가 직접 와서 최대 출력을 올려서 실제 전자파 세기를 측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실사를 위해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보고 마을 어르신들은 더 크게 외칩니다. 바로 요 골프텔 뒤에. 그러니까 여기 사드 배치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본격적인 현장 확인에 나섰는데요. 성주 롯데골프장 부지를 둘러보며 마을 주민들은 걱정을 호소합니다. 성주 땅 오염 다식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전부 다 참외를 지하수로 다 농사를 짓는데 이거를 대책을 국방부가 안 해놓고 굳이 공료를 하면은 즉시 소파가 발효된다고 하니 우리 주민들은 누구한테 호소해야 되냐 이거지. 앞으로 어떻게 국회에서 다뤄가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정치, 군사,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건 국민의 합의 하에 진행될 일입니다. 지금 박근혜 최순실 사태가 보여주는 것처럼 국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게 국가 운영을 공정하게 바르게 하지 않고 사적으로 변질시켜서 남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라도 이 사드 문제도 정말 어떤 것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고 또 동북아 평화 질서 수립에 필요한가 하는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검토돼야 합니다. 우리 헌법 60조는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주권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조약으로 체결하고 그 조약을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헌법 정신입니다. 근데 사드는 그 사항에 전부 해당이 됩니다. 우선 국가 안전 보장, 이 동아시아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사드의 운용 주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따져볼 만하고 그다음에 이게 사드가 성주 성산포대가 아닌 제3부지로 가면은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헌법 60조에서 규정한 모든 요건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드의 배치에 관한 안은 한미 간의 장관의 결정 사항이 아니라 양국 국가 간의 협정이나 조약으로 맺어야 된다. 그것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될 사안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성주군 초전면에서는 평화의 발걸음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성주 군민뿐 아니라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신명나게 일하는 사람은 억지로 일하는 사람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걸을 때도 신명나게 걷고 초전면 하나로 마트에서 출발해요. 롯데CC가 있는 초전면 소승리까지 8.3km를 주민들이 함께 걸으면서 이 땅의 평화를 원하고 또 성주의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이 작은 골 성주에서 평화나비 리본을 달면서 평화를 염원하면은 성주에서 한반도로 또 동북아로 세계로 이 평화를 염원하는 소원들이 확산되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화 리본을 성주 국민들은 많이 달고 다닙니다.
특별히 이날은 멀리 일본 교토에서 온 사람들도 함께 했습니다. 私の家のすぐそばに日本で2つ目、アジアで2つ目ですけども、2年前に作られてずっと反対運動してますけれども、なかなかうまいこといきませんけれども、同じように連帯して、拒否し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基地そのものの動かしている発電機の騒音がものすごくうるさいということと、やっぱ米軍の人たちが我々とは違う特権的な立場にいて、我々にいろんな不利益が被ってかぶさっているという。 성주 초전면 농협에서 소성리 마을회관까지 약 7km 거리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김천에서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김천은 끓고 있죠. 사드 반대. 예. 끓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 정부에서 사드를 배치를 위해서 공사 시작되면 김천시 전역이 일어날 그런 기세입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 사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꼭 가져주시고 사드 절대 반대입니다. 박근혜 하야! 최순실이 깜빵으로 보내야 됩니다. 처음에는 생존권 문제로 사실 이 싸움이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면서 이 사드의 본질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정부의 문제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족공화국이 아니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자각하면서 이 자발성들이 아주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발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원이 그렇게 줄지가 않고 계속 처음에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한 250에서 300명 이렇게 118일 동안 하면서도 계속 유지되는 거는 하여튼 그런 국민들 스스로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는 고요히 첫눈이 내립니다. 궂은 날씨에도 사람들은 국민의 한 사람, 주권자로서의 당당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 이제 이것은 성주와 김천의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이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